심판이 아웃볼을 부르면 그게 중요한 점수인데 양심상 줘야 될까? 제가 좀 민폐를 조금 많이 끼치는 스타일이라 결승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종아리가 올라버리면 때릴 수도 없고. 이제 회장님이라서 무슨 말 못하겠다 이제. 내 파트너가 이제 회장님 된 거잖아. 근데 이제 솔직히 좀 야같다? 둘 중에 한 명이 약하면 그럴 수 있잖아. 야 쟤한테 줘. 뒤에서 막 화낸다니까. 야 졸로 하라고 막. 유현상한테 때리라. 유연상한테 때. 외국어인데. 자, 콕 집어 말하자면 배드민턴이 진짜 좋아서 배드민턴 미쳐서 코치된 사람들과 오늘 함께 시간을 해볼 텐데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CN탑 아카데미에서 활동 중인 조현입니다. 자, 박수. CN탑 요새 많이 들어봐. 뭐 김태관도 거기에서 일한다 그러고 요새는 다 CN탑이 여러 군데 있는 거지. 그 CN탑 대표님 창동준 어. 대표님이 이제 여러 개의 지점을 만들어서 이제 코치님들이 다 이제 지정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CN탑이 몇 개야? 6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와 진짜 개인 사설체육관인데 네네. 창동준 대표님이야? 와 대단하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배드민턴을 처음에 접해서 이제 선수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주변에 제가 그때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고 그때 아카데미 다니면서 이제 배드민턴 코치를 꿈꿔왔었어요. 계속해서 하면서. 네 맞아요. 하면서 이제 지금 창동준 대표님 만나면서 이제 같이 CN탑 하게 됐죠. 코치를 하고 싶었어? 네. 부모님들도 이제 배드민턴을 하셨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코치님들 막 보면서 되게 멋있다. 나 되게 하고 싶다. 배드민턴 하면서도 재밌네. 되게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좀 목표가 점점 배드민턴 코치로 바뀐 것 같아요. 어디까지 코치를 해보고 싶다 그런 건 있어? 나는 그런 것들도 나는 인정해줘야 된다 생각해. 축구도 보면은 축구를 못했던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명장이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그럼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뭐 물론 선수 생활을 안 했지만 이런 멘탈리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잘 선수를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못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연히가 뭐 이제 하면은 잘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 내가 진짜 국가대표 코치라도 해보면 너무 그러니까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어 없어? 살짝 있었다가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었어?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동호인으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네. 일반 선수들은 하고 싶은 생각은 했고 이제 선수들은 워낙 이제 제가 했던 생활이랑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근접하게 이제 다가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네. 그래 만약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나는 뭐 정우이는 그러면 저는 그냥 동호인. 거기에서 네. 꿈이 작네 그러면. 네. 이걸 통해서 진짜 그런 거 꿈꿔봐도 돼. 요새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치? 배드민턴계가 진짜 많이 변할 거야. 그래서 지도자들도 내가 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축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뉴가 축구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단 웅정이 형 맞지, 그치. 손흥민을 가르치셨던 손흥정 아버님도 축구는 그렇게 뭐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것처럼 그 정도 열정, 그 정도의 코치로서 그거 나는 그러면은 잘 할 수 있다고 봐. 예전에 예를 들면 중국의 리마오 코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단식을 진짜 잘 가르치는 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모셔오고 이분이 중국에도 가고 이제 잘 가르치니까 다시 또 중국 넘어가고. 왜냐면 처음엔 중국에서는 본인을 안 써줬단 말이야. 왜냐면 잘하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하지만 외국 갔을 때 그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가 됐거든. 한번 꿈꿔봐. 네. 아직 어리잖아. 네 그렇죠. 몇 살이야 나이는? 7살. 7살, 네. 27살. 지도자 라인을 말하지 말고. 네. 지도자 라인에 코치 된 지 7살이지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아직 네. 클 나이가 많다. 네, 맞습니다. 승인이는 몇 살이야? 저는 8살이요. 여- 9살이요. 9살이야? 네.
넌 좀 늦었네. 많이 늦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엔탑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야, 저는 나이는 몇 살이야? 27살이. 27살. 아니 몇 년 하다가 코치로 된 거야, 그럼? 초등학교 때 잠깐 선수 생활했었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 초등학교 때 몇 살 때부터 처음에 시작했어? 그럼? 5학년에 시작해서 6학년 때 그만뒀어요. 아, 그만뒀어. 1년 동안만 하다가. 네. 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다시 시작을 다이어트 하고? 하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네. 그럼 고등학교 때 딱 하고 몇 년 뒤에 코치가 된 거야, 그럼? 코치한 거는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해서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 됐나 이제 4, 5년? 아, 그러면 그럼 5학년 때는 기본기를 다 배웠겠네, 이미. 네, 자세나 뭐 스텝 이런 거는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렇게 배드민턴 어렸을 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본기도 알고 이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유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증도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유넥스 동단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승입니다. 아, 유니스 동탄점? 네. 뭐 요새 잘 되나요? 요새요? 이제 신상이 또 나와서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뭐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유튜브도 시작했대요. 동탄점에 그 서포터즈를 네. 모집한다고? 지금 오. 다 이제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와. 승인이도 배드민턴의 미친 자 중에 한 명이잖아. 그렇죠. 저도 엄청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아닌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대표 A조죠. 또 거기 그지 대표 A조인데 또 누구나 다 알아 승인이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알아. 3순위 안에 무조건 들어와. 알아요? 그러면 누구 뭐 승인이 아니면 첫 번째 승인이 이렇게. 진짜. 그래 무조건 나와. 그리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잘생겼어요. 아 봤어요. 지훈이가 홍승인. 실력은 멋있죠. 실력은 다 멋있지. 아 그리고 승인이는 우리 또 원풀 동인 최다 출연자잖아. 네. 출연했을 때마다 뭐 진짜 조회수만 막 23만, 뭐 17만 나올 때도 있었고 두 번째 출연했을 때는 뭐야 57만, 맞아요. 57만에 누구랑 게임했을 때야? 그때 형님이랑 철호 형이랑 하고 이제 형님이랑 상민이 이상민 선수랑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경기 할 때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한데 뭐 원풀 나오니까 이제 긴장도 안 되지. 긴장은 항상 하는데 어. 재밌어요. 원풀이. 네. 그렇지. 경기할 때는 맨날 나왔었고 오늘 또 이렇게 토크할 때는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오늘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돼. 뭐 한 달에 대회를 몇 번이나 나가? 전 거의 되면 매주 나가는 편이에요. 되면은 네. 뭐 홍복도 있나? 홍복 홍복, 준장도 있고 뭐 여복 여복. 준장도 있고. 거의 다 나가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지방에서 하더라도 네, 지방에서 해도. 진짜 거기까지. 배드민턴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승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다고 했는데 배드민턴 때문에 알게 된 거야? 네, 체육관에서 처음 봤어요. 고등학교 때 봤어 우리? 네, 몰랐어. 구르놀이에서 그 어. BNS 그때 쇼컷일 때였나? 네, 쇼컷이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 쟤 뭐야? 이렇게 쟤 뭐지? 쟤 뭐지?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그때도 배드민턴을 잘했을 때 아니야? 그때는 잘 못했었을 텐데 19살? 20살 그냥 딱 A조 1 정도. 1 본인이 정도. 너무 잘해서 지금 그때 못했다고 하는 건데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잘했어. 잘했던 거지. 아니야. 그때 당시에 A조를 하면 그때도 그래도 실력은 A조급은 됐을 거 아니야, 정희도. 저는 그때는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음. 별로 못했어요. 별로 못했어. 알바를 하고 있을 때. 네, 게임을 샵에 알바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본 거야? 네 운동하는 걸 봤어요. 그때 또 거기서 알바를 했어? 고등학교 때? 네. 스트링? 네, 3명 다 이거 진짜 잘하겠다 그럼. 저는 안 너 배워서 기계지? 오래돼가지고. 사장님은 안 해? 하긴 하는데 사장님 시켜 그냥? 사장님 안 돼요. 와. 전 다른 거 하죠 이제 막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만지고 다른 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얼굴 좋아졌어. 금고에 돈이 많나 봐. 솔직히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때? 잘생겼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 말고 솔직히 뭐 이렇게
온더 플레이나 네. 이제 방송에서 보고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 네네. 그러니까 처음 만난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보자마자 어우 잘생겼다. 아, 네. 멋있다. 잘 되고 싶다 뭐야? 잘 되고 싶다. 진짜. 크게 웃어. 정은이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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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일 처음 봤을 때 갑자기 피자를 주셔가지고 내가 네, 내가 줬어? 네 오. 약간 먹다 남은 거. 아니지. 네, 없는 걸 나눈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막 많은데 준 건 아니니까. 아주 잘했네. 승인이도 하나 미담 하나 말하자 그러면. 근데 미담? 그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원더플레이 많이 나오니까 너 이용대랑 친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친하냐고 계속 물어보고 사진 찍고 저희 직원이 여자분인데 사진 찍고 싶다고 친하냐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별로 안 친하다고. 아니 자주 만나는데 승인이랑 그 친해진 그렇죠. 그게 없었죠. 접점이 없어. 딱 촬영하고 그냥 끝나고 하니까. 촬영하고 다 끝나고 이래. 모든 걸 쏟아내고 집에 가게. 정은이도 없고? 네 없어요. 없어. 그냥 피자 준 게. 코리아가 실업팀이랑 같이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플랜을 좀 짜놨던데. 그치 이제 아니 물론 왜냐면 그 팀 요넥스 코리아가 다 본업이 있잖아. 또 레슨하고 레슨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요넥스 배드민턴 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제 우리 요넥스 코리아에서 같이 훈련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언제든 와도 돼. 와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우리도 부족해.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만 지금 5명이야. 5명 빠지면 소속 팀에 우리 3명밖에 없어. 우리도 형님이나 나랑 이상민 아니다 4명이구나. 이선진, 김태림. 솔직히 나도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거의 접고 있으니까 거의 3명밖에 없는 거지. 맨날 3명이서 막 한 달 동안 해봐. 처지죠. 지루해 안 지루해. 동호인 코치들도 마찬가지야. 있잖아 승인아. 그치? 시합을 뛸 때도 그렇지. 사람들이 안 보면 조금 좀 집중력이 처져요. 떨어지잖아. 네. 집중력이 떨어져. 근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막 흥도 막 오르고. 그렇지. 확실히 관중 많은 데서 좀 잘했어. 올림픽도 오히려 나 유럽 대회 같은 데 가면 유럽 슈퍼 시리즈 가잖아. 그러면 1, 2회전이 되게 텅 비어 있어. 그러면 특히 전역 오픈 같은데 전역 뭐 독일, 프랑스, 덴마크 가면 1회전이 약간 진짜 어려워. 왜냐면 관중들이 거의 없으니까 집중력이 안 살아. 근데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러면 약간 그거 있다. 내 이름 불러 딱 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느껴져. 내가 만약 4번 코트 들어가? 그러면 저기 1번 코트에 있더라도 싹 와.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와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결승전은 워낙에 한 코트에만 하니까 당연히 집중되는 거고. 결승은 진짜 이용대는 슈퍼 시리즈 46번 우승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46번이요? 저는 진짜 유튜브 그 경기 보다가 아침까지 아침 해 뜰 때까지 그것만 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가 정재성 선수랑 시합 뛴 걸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중국 카이윤 파이펑 그 경기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때 2등을 많이 하셨지. 그치. 그쵸? 그때 2등을 많이 했어. 맞아요. 그때 막 중국 거기 그러니까 슈퍼 시리즈 2등도 많이 하고 그 1등을 그 정도 한 거예요. 40. 슈퍼 시리즈로 바뀐 이후에. 진짜 궁금한 게 형님이 뛰었을 때 제일 잘 맞았던 파트너가 누군지. 제일 엄청- 잘 맞았던.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용대 선수 기준으로 파트너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뭔가 지금 서승재 선수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그때 잘 맞았던 선수가 누구였는지. 나는 재성이 형이랑이 제일 역시 좋았지. 뭔가 화려하잖아. 그때 또 그 당시에 라이벌들이 너무 셌어. 셌고 그때가 가장 뭔가 제일 재밌었을 때 모든 또 재성 형과의 그런 호흡들 있잖아. 또 화려하잖아 재성 형도.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그 작은 키에 정말 높은 점프력 진짜 그 신장에서 나오는 막 그런 거. 진짜 저 올림픽 그 동메달 결정전 봤을 때는 너무 막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첫 게임 때 이제 진짜 한참 거의 지고 지고 있다가 있다가 막판에 뒤집어서 그렇지. 이겼잖아요. 완전 거의 끝나는 걸 막 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넘기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맞아. 그런 게 좀 진짜 재성이 멋있었어요. 형하고는 약간 수비적인 것도 좋았고
근데 이제 지성이 형과는 좀 그때 당시에는 시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이제 다른 외적으로 연성이 형과 또 좀 더 오래 했고 오래 하면서 또 그런 항상 이게 연성이 형하고는 나랑 성격이 잘 맞았어. 워낙에 몸 관리를 너무 잘하고 오히려 내가 안 할 정도로 내가 몸 관리 안 할 정도로 연성이 형 그만큼 열정적으로 몸 관리하니까 나도 같이 열심히 같이 이게 마음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잘 통했던 파트너는 이제 연성이 형. 유연성 선수님이 영대 선수님 보라고 항상 일찍 나와서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성이 형이. 네. 근데 연성이 형은 그런 거 나도 봤거든. 연성이 형 그런 건 좀 있었어. 뭐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리를 잡은 상태고 연성이 형은 자리를 못 잡았을 상태잖아. 왜냐면 그때 승희도 말했다시피 나로 파트너가 맞춰지니까 연성이 형은 그럴 수 있잖아. 본인이 또 부담스러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연성이 형은 나 보라고. 나 보라고 이제 맨날 뭐 운동이 9시면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개인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몰랐거든. 그냥 열심히 하는 형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한테 어필했던 거지. 어필했던 거야. 근데 연성 형도 되게 똑똑한 게 이제 회장님이라서 무슨 말 못하겠다 이제. 연성이 이제 실업연맹 회장님 됐어. 아 실업연맹. 우리 진짜요? 어제 된 거야. 우리 촬영 어제 딱 회장님 됐어. 이제 몰라. 이제 내 파트너가 이제 회장님 된 거잖아.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뭐라 그러지? 야비? 야같다? 영리했다. 영리하게 이제 나 보라고. 내가 그런 거 있었어. 내가 파트너를 선정할 때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겠다. 성적은 뭐 뒤에 따라오는 거고 잘못해도 되니까 내가 항상 운동할 때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진짜 모든 걸 쏟아붓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내 파트너 열심히 안 하면 되게 허무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 파트너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가고 나는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성적 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맞는 사람을 하고 싶다라는 걸 연성 형이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보여줘 계속. 밤 10시에 자고 막 몸 관리하고 막 탄산 안 먹고 막 10분 전에 나와가지고 맨날 막 벽치기 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사람이 어쩌겠어. 해야 되겠다. 바꾸면 절대 안 되겠구나. 영업 당한 진짜 영업 당한 거지. 나는 맨날 머리 다. 솔직히 우리 코치님들도 대회를 많이 나가잖아. 내가 알기로는 뭐 파트너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연락해가지고 한번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다며. 그럴 때 뭐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 저는 일단 스매싱 좀 센 사람이랑 드라이브 이렇게랑 좀 마음이 좀 잘 맞았으면 좀 합이 좀 잘 맞는 같이 이제 게임하면서 좀 잘 맞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만약에 스매시도 잘하고 드라이브도 잘 치는데 성격이 안 좋아. 그거는 조금 안 해? 네. 근데 무조건 하면 우승해. 그래요? 근데 성격이 진짜 승인이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형님 진짜 성격이 날아가면 우승해. 제가 지금 그랬던 리스트가 10명 있어 옆에. 그건 조금 안 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 안 해. 불편하면 아예 안 한다.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정훈이는 그러면 저는 먼저 연락 오는 사람. 먼저 하진 않고. 먼저 할 때도 있는데 거의 먼저 연락 오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승인이 오빠는 먼저 연락이 안 해서 제가 항상. 먼저 연락 안 와서 먼저 해? 네. 먼저 연락 안 했을까? 왜 너는 먼저 연락? 홈버그에 나가야 되는데 저 홈버그 잘 못하니까. 저도 홈버그는 거의 정은이랑 A조로 나가는데 미안해 연락할게. 한 번도 먼저 온 적이 없어요. 먼저 온 적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네. 이 사람 섭섭하네. 아니 잘하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근데 많이 이렇게 코치님들은 이 제안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많이 보고 제안이 오면 그때 뭐 거절하는 게 있어? 만약 이렇게 파트너 2명이 있어. 솔직히. 근데 승인이를 하고 싶어. 하고 싶잖아. 너무 하고 싶은데 연락은 안 와. 근데 우연히 계속 연락해. 그랬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적 있어. 그때 우연이한테 어떻게 거절해? 먼저
나가기로 했다고 연락은 안 했지만 하고 아 애기 된 상태가 아닌데 네. 하기로 했다. 네. 아 진짜 있었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가 얘기해. 제가 누구요? 얘기할까요? 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있었던 게 어떤 A조 형이 이제 혼복을 나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정은이가. 이제 저랑 이제 만났는데 오빠 이 대회 그냥 오빠랑 나가기로 했다고 하면 안 되나? 그 오빠랑 나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또 우연히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얼굴이 살짝 빨개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대회를 나가잖아. 요새 뭐 심판도 솔직히 그 라인 저지도 없고 경기할 때 그런 에티켓, 에티튜드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지켰으면 좋겠다. 뭐가 있어? 뭐 하나씩 얘기 좀 해줘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이라 제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일단 선심이 없잖아요. 선심이 없으니까 이제 인아웃 같은 그런 이 시비가 되게 많거든요. 선수들도 그럴 거예요. 만약 심판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인인데 이제 심판이 아웃콜을 부르면 그게 중요한 점수인데 이거를 내가 양심상 줘야 될까? 아니면 그냥 심판이 찍은 대로 그냥 점수를 내가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요즘에 유튜브에 댓글이 막 욕이 엄청 많았어요. 아 그니까. 네. 근데 이거는 또 궁금해. 봐봐. 이게 경기라는 게 그래도 경쟁이고 대결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승부욕이 들어가 그 코트 안에. 코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오심이 나와. 그럼 이게 화를 엄청 내. 그런 게 뭐 보기 안 좋다 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난 너무 집중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스포츠잖아요. 이건 스포츠니까. 근데 그거 갖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입을 안 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봐봐, 우리 코치님도 시합을 뛰잖아. 그럼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있지. 우리는 라인 어차피 챌린지 있고 하지만 이런 경기에서 이제 동호인 대회는 그런 챌린지가 없잖아. 그렇죠. 챌린지 없을 때 만약 20대 20이야. 뭐 2포인트 하나만 따면 우리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손심 잘못 봐. 무조건 내가 스윙 때리는 게 인으로 보였는데 아웃이라 그래. 그러면 화나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합니다. 저도 근데 승부욕이 이제 저도 있다 보니까 코트 안에서 되게 막 욱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또 아는 사람들이랑 또 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욱했다면 이제 게임 끝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는 하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막 욕하고 한다거나 트래시 토크. 혼자서 막 상대방한테 욕은 하진 않죠. 네, 아, 자기가 실수. 네,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게 들리면은 좀 신경 쓰이나? 둘 중에 한 명이 약하면 그럴 수 있잖아. 야, 쟤한테 줘. 들리게 일부러. 그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던 거. 쟤가 수비 약하니까. 수시 빠한테 조연 이러고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고 앞에서 이제 안 그래? 야, 조연한테 때려. 씨. 뒤에 가고 있으면 야, 우연한테 때려. 우연한테. 그러면 우연이가 뭐야? 나한테 오는 거. 이럴 수 있잖아. 연성이 뒤에서 막 화낸다니까. 야, 졸로 하라고 막. 유연성한테 때리는. 유연성한테 때. 외국어인데 유연성은 유연성. 유연성 소리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엄청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코치들이. 이겨내고 했대. 연성이 형 그걸 진짜 이겨내고. 심리적으로 되게 뭔가 많이 흔들리긴 하겠네요. 자기 수비가 그것 때문에 늘었대. 정훈이는 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셔틀콕을 그냥 항상 이렇게 줘. 근데 좀 화나면 그냥 팍 줘버려. 네. 뒤로 줘 아니면 밑으로 그냥 발로 차버려. 그냥 안 보고 그냥 툭 넘겨줘요. 안 보고 툭 넘겨줘. 근데 정원이는 성격이 너무 이렇게 순해가지고 그러니까 순할 것 같아.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 매너가 좋을 것 같고. 뭐 어필을 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심하게 막 이렇게 좀 건드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인아웃 가지고 이제 준장할 때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많아요. 이제- 누가? 정훈이가? 네. 정훈이가 거짓말 쳐서? 아니 심판이 솔직히 말해 이제 양심에 한 번은 가슴에 있는데 손을 얹고 그렇지. 한 번은 있었어요. 봐봐 솔직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파이팅하게 되잖아. 네. 있지. 네. 한 근데 번씩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순간 나오지. 네. 내가 봐도 2인데 파이팅했어. 근데 그 심판이 아웃이래. 그럼 그냥 돌려준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돌려준 적은 이거 있는데. 인이에요. 준적 있어? 그 뒤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었고 아 손을 들었다가 배승현 사람들이. 네, 손을 들었다가 우연히는 최고 매너 안 좋았던 행동이 뭐였어?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린 마음에 신경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네트 앞에서 점수 따면 막 손들고 많이 막 하더라고. 이런 저랑 했을 때도 네, 막 막 이런 거 와가지고 막 했었어요. 막, 네. 살짝 열받- 괜히 한번 한번 막 이렇게. 까불까불 거렸죠. 듣네 하면서 그냥 네. 열받네. 네, 안면 조금. 없을 때? 눈 보고. 네, 안면 없어. 네, 맞아요. 오. 눈 보면. 앞에 괜히- 와가지고 자꾸 네트 앞에서 깐족깐족. 네, 맞아요. 거리더라고요. 조금 그지. 까불까불 했었어요. 그렇게 했어. 지금은 우리 아닌데. 초등학교 때 시절 했던 거 아니? 우리도 막 화이팅 와 하면서 네트 앞에 막 돌아다니고. 결승전 때 빡치는 순간 평소 운동 안에서 결승 때만 되면 종아리 올라오는 파트너 때 찌섭 목섭 섞었으며 자기가 서비스 잘 넣은 줄 아는 착각하는 상대편. 아 근데 요새 동호인대에서 유기소 써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저거 평소 운동 안 해서 결승 때만 되면 종아리 올라오는 파트네. 왜냐면 하도 경기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또 결승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종아리가 올라와 버리면 진짜 이거 때릴 수도 그래? 없고. 개빡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편인데? 너무한 거야. 그래 파트너가 지나서 어쨌든 뭐 기권하거나 포기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서브 때문에 지면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동호인들은 이 서비스 규정이 없으니까 또 어필을 못 해요. 그렇지.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화날 것 같다.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요. 그럴 것 같은데. 응. 요새는 뭐 다 근데 높게 늘잖아. 근데 웬만한 그 준장에서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정확하게 넣으려고는 하는데 뭐 드라이브 써먹고 하긴 하지만 저렇게 막 심하게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도 그 우리만의 그런 룰이 있는 거구나. 네, 근데 가끔 뭐 빌런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막 하면은 아 빌런들.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아 그렇지. 진짜. 네. 뭐 우연히는 둘 중에. 저는 제가 사실 종아리나 허벅지에 쥐가 잘 올라와서 어. 제가 조금 조용히 있었거든요. 제가 좀 민폐를 조금 많이 끼치는 스타일이라 어. 저도 근데 서비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더 빡친다. 네. 그럼 정원이는 우연이랑 절대 안 나가겠다. 그래서 안 맺어줬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 안 오는 거야. 그런 건가? 저는 원더플레이 많이 나와봤지만 맨날 경기만 찍다가 이제 또 이런 얘기하는 자리가 되게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만 뛰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나와서 이런 사적인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악플 덜 달리고 이 사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누구나 앞으로 있어. 나도 있고 나도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솔직히. 이용대 맨날 파트너한테 뭐라 한다.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 내가 제스처가 좀 큰 편이야. 내가 막 실수하더라도 큰데 파트너가 실수해도 나는 큰 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이 많았던 거지. 뭐 실제로도 좀 짜증 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집중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대회 이야기했지만 대회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또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물론 댓글들 좀 안 좋은 댓글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대회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또 배드민턴을 또 좋아하고 또 이제 계속 지금 또 본업 그리고 또 취미로 계속 한 거기 때문에 네 알았지? 네. 이겨내야지. 유명해서 그런 거야. 유명해서 그런 거야. 유명해서 그런 또 안 좋은 얘기도 들리는 것도 다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고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자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를 이렇게 나와서 해봤는데 어땠어? 이런 촬영은 되게 처음이라서 되게 낯설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또 선수님께서 또 잘 우연아. 선수님께서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긴장을 좀 풀어주셔서 조금 많이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정훈이는 오늘 팟캐스트 어땠어? 너무 카메라가 많아서 아직도 울렁거려요. 앞으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좋다. 맨날 코트에서만 있다가 네. 또 코트에서는 다르지 정훈이. 코트에서 파이팅 넘치죠. 그러니까 코트에서는 파이팅 넘치고 막 진짜 또 집중해서 하면 잘할 것 같아. 잘해. 정훈이 엄청 피지컬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선수 들어오는. 나는 선수 출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 선수 후배인 줄 알고 누굴까? 그래서 아까 어디서 우리 보지 않았어요? 보지 그래서 않- 오빠 반말로 우리 어디서 봤지? 근데 오늘 처음 봤네.
피자 주고 처음 봤을 때도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피자 줄 때? 응. 아 후배인 줄 알았나? 후배 그때도 내가 후배인 줄 알았나 보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면 피자 사줄게 내가. 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우리 3명 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또 유넥스 팀 코리아도 하니까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이제 더 부상 없이 정말 취미 이제 또 생업 그 유치해서 좀 정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으로 팀 유넥스 코리아를 한 거고 그만큼 나는 자강조, 준자강조의 브랜드들이 관심을 진짜 많이 두고 있는 거야. 이건 예전에 동호인 대회가 아니야. 선수라는 마인드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 다시 배운다는 느낌. 절대 앉을 것 같다는 표정과 그 제스처로 하면서 뛰더라고요. 아. 근데 한 30분 있다가 가방을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너는 픽이 안 되네. 실업팀도 그렇고 픽 저주 있는 거 아니야? 픽 저주? 너무 세.